예, 안녕하십니까. 제4회 모의고사 한번 풀어봅니다. 좀 이번엔 쉽게 냈어요. 여러분들 그 사기 짐작 차원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번 한번 가보죠.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래요. 지번 그러죠. 이 지번은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27, 28, 29 연 3년 동안 출제가 됐었어요. 30, 31회 때 한 2년 건너뛰었으니까 올해 유력할 겁니다. 그래요. 지번에 관해서 자주 우리 출제자가 언급하는 그 지문을 한 5개 깔아놨어요. 그래서 1번 가보죠. 옳은 것을 찾아주시오. 1번 지번은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시군구로 군구별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시군구별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번 부여 지역 그래. 그죠? 지번 부여 지역 별로 이렇게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1번 질문 틀렸네. 2번 지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등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소관청이 부여하는 게 원칙이니까 2번 질문도 틀렸네. 3번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을 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짝대기나 의로 표시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본본과 부본 사이는 짝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그죠? 짝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이 짝대기 표시는 읽을 때 뭐라고? 의라고 읽습니다. 그죠? 의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도 틀렸네. 4번 지번은 북동쪽에서 출발해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북서쪽 그래요. 뭐라고요? 북서쪽에서 출발해서 무슨 쪽으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이른바 북서기본법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4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러면 1, 2, 3,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일 거야. 5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그죠?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해 주니까 결번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본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분을 붙여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5번 지문이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의 정답 5번입니다. 하여튼 지번은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테마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 2번 지목이네요. 지적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요. 1번 산림 및 원예를 이루고 있는 수림, 중림,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모래땅은 바닷가 모래땅이어야만 임야가 됩니다. 하천가 모래땅은 하천으로 됩니다. 습지, 황물 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의 지목은 광천지로 합니다. 맞아요. 그죠? 다만 이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가 돼야 되겠지. 2번 지문도 어쨌거나 맞는 지문이야.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 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는 건축물 준공검사가 되어야만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 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는 사전에 대로 쓰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 준공검사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3번은 사업 목적 부속 그래요. 뭐라고요? 사업 목적 부속의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네. 3번 질문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잠실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등은 영속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채용용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는 대보다는 종교용지가 더 적합합니다. 그죠? 그래요. 뭐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2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이 틀린 정답이네. 그 다음에 3번 또 지목에 관한 문제네. 그래서 지목은 매년 몇 문제? 2문제씩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가보죠. 옳은 것 그래요. 1번 개구리 증식장 부지의 지목은 목장 용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양어장 그래요. 뭐라고요? 양어장이 됩니다. 양어장이 더 가까워요. 1번 지문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목초 재배지 그래요. 뭐라고요? 목초 재배지 지목은 전으로 할 게 아니고 목장 용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다른 지목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잡종지 그래요. 뭐라고요? 잡종지가 더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5번 딸기 토마토는 과수류가 아니고 뭐야? 채소류야. 채소류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보다는 전이 어울릴 거야. 그래서 1, 3, 4, 5번 지문 다 틀렸어요. 2번 자동차 관련 시설, 즉 차고, 폐차장, 세차 시설 등의 지목은 잡종지 맞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은 몇 번? 2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와봤더니 면적 그래요. 면적에서는 끝수 처리 방법이 유력합니다. 끝수 처리 방법. 그래서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대장에 등록할 해당 축척 지역별 결정 면적으로서 옳은 것은 그래요. 1번 경계점 좌표 지역에는 0.88제곱미터 0.88제곱미터로 등록할 게 아니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려줘서 0.9 그래요. 그죠? 0.9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1번 지문 틀렸어요. 2번 1000분의 1짜리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88.8제곱미터 등록할 게 아니고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5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려줘서 대장에는 89제곱미터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3000분의 1짜리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988.8제곱미터로 등록할 게 아니고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5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려줘서 대장에는 989제곱미터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해놔야 돼. 그건 5번도 마찬가지야. 99.9제곱미터 등록할 게 아니고 올려줘서 100제곱미터로 등록을 해놔야 되니까 1, 2, 3, 5번 지문 다 틀렸고 1번이 옳은 정답이야.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4번에 옳은 정답 몇 번? 4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지적 법령상 경계 및 면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그래요. 1번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경계나 면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네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넘어가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큰 축척이 작은 축척보다는 정밀도가 높을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경자부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둘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하고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야.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지가가 매우 높은 도심 지역이란 말이야. 말랑말랑한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 둘 수는 없고 비교적 정교한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경계와 면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며 5번 GPS 측량 방법 그래요. 이것도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그래서 5번에 1번, 2번, 3번, 5번은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야. 그죠? 근데 4번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이 했다거나, 그죠? 즉,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라거나, 그죠? 훼손이 되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4번은 경계나 면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야. 6번 어떤 토지의 고유 번호가 뭐 437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토지 고유 번호 딱 떴다 그러면 대장 구분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 구분 번호만 째려보라는 얘기야. 토지 고유 번호는 총 몇 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냐면 19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번호야. 뭐라고요? 행정구역 표시번호가 기록이 되고 뒤에 9자리가 있는데 뒤에 9자리 중 맨 앞자리는 뭡니까? 대장 구분 번호가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1번 그러면 토지대장, 2번 그러면 임야대장, 3번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거기 2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임야대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8자리가 나왔는데 앞에 4자리는 지번 중 본번, 그죠? 뒤에 4자리는 지번 중 부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고유번호 딱 떴다 그러면 대장 구분번호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서부터 제일 먼저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 2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야대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 이 토지는 1번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맞네요. 그죠? 3번 고유번호는 대장과 경자부에만 전속적으로 등록이 되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4번, 이 토지의 지번은 산 23의 3번 지면을 알 수 있다. 그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산자. 그러니까 4번 지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 본 결과 550.6제곱미터가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소수점의 숫자가 0.5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려주거나 버려줘서 대장에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대장에는 0.5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서 대장에는 551제곱미터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해놔야 되니까 5번 지문도 맞네. 1, 3, 4, 5번 지문이 맞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어. 토지의 고유 번호에는 지목의 코드 번호는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인지, 그죠? 과선인지 전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임야임을 알 수 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도면의 등록사항인 것은 하나만 골라주시오. 소유자 알 수 없어요. 그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대장과 경자부에만 등록돼요. 면적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도 알 수 없어.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5번.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도면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딱 보면 봤더니 이 도면에 이렇게 세 필지 10번지 대 11번지 대 12번지 대 이렇게 세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요 경계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니까 21, 37과 같은 수치값이 잔뜩 등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값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뭡니까? 거리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몇 센티미터, 1cm 단위까지 등록을 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극히 짧다거나 원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7번의 옳은 정답은 몇 번? 5번이야. 그죠? 5번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한번 가보죠. 그죠? 8번.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 정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지적 공부 정리는 30회 때까지 물어봤어요. 29, 30회 때까지 물어봤으니까 출제가 될 거야. 일단 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토지 이동 신청서를 첨부를 해서 토지대장 좌측을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1번 좀 맞네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를 첨부를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여기는 토지 이동 신청서를 첨부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하니까 완료 신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2번 지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걸 짧게 말해서 소유자란을 정리한다 그래요. 그죠? 그럴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등기소 쪽 자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소 쪽 자료를 첨부를 해서 그죠? 첨부를 해서 토지대장 우측을 깨끗이 정리를 하는데 이걸 보고 보통 뭐라고 한다? 소유자란을 정리한다 그러죠. 3번 지문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야. 신규 등록 시에 등기소 쪽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소 쪽 자료를 기초로 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 시에는 신청인이 신청서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에 기초해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4번 지문도 맞지. 그 다음에 5번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즉 소유자 없는 토지는 소관청이 국으로 소유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 2, 4, 5번 지문 맞고 8번에 3번 지문이 틀렸어요. 9번 지적법령상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록 전환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되는데 5번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가 100년 바뀌어봤자 토지의 외모는 바뀌지 않으니까 소유자의 변경 등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25회 때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지. 9번의 정답 5번. 그죠? 10번 한번 가보죠. 지적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축척 변경 떴다 그러면 무조건 숫자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시행정 내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점유자는 꼽사리 낄 수 없어요. 그죠?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는 축척변경위원회라고 꾸려지는데 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경유해서 최종적으로는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우리 동네 축척변경 들어갑니다 라고 며칠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지문 3번에 보면 15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번, 2번 맞고 4번 가보죠.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은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뭘 설치를 해놔야 돼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놔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4번 지문도 맞고 5번 소관청은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취지를 15일 이상 공고를 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 2, 4번 지문 맞으니까 10번에 3번 지문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 11번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래요. 1번 경자부에는 좌표와 고유번호가 등록되지만 부호도는 등록되는 사항 아니다. 틀렸네요. 경자부란 장부에는 부호도 등록되지만 부호도라고 하는 도면도 등록되는 사항이야. 1번쯤은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건축물의 필상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서 등록되는 사항이니까 2번쯤은 틀렸어. 3번 지적공부 복구 시 토지 필상을 시군급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기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번쯤은 틀렸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해야 될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한테 있어요. 따라서 4번 지문도 틀렸어.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11번에 아마 5번 지문이 맞겠네. 그죠? 5번. 경자부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등록한 지역에 작성 비치를 합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지가가 높은 도심 지역이야. 아주 비교적 정교한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 놔야 되겠다는 얘기지. 11번의 옳은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그죠? 12번 의뢰인과 수행자가 만나서 합의를 해서 16일간 측량하기로 하였다면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이 각각 며칠이 됩니까?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러면 16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아마 12일이 나와야 될 거야. 그 다음에 16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며칠? 4일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2번 29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지. 올해 유력합니다. 일단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그죠? 검사기간은 며칠? 4일이면 충분하다니까. 5일, 4일이 되는 게 원칙이야. 그죠? 5일, 4일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되는 게 원칙인데, 측량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안 돼 있는 동네는 측량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측량한다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요거보단 조금 시를 더 줘야 돼요. 그럴 적에는 몇 점을 기준으로 하냐면 15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5점 이하 그래요. 뭐라고요? 15점 이하를 설치를 하고자 할 적에는 기본 며칠을 더 준다? 4일을 더 줘요. 그죠? 근데 15점을 초과해서 설치를 해서 측량한다라 검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초과를 했기 때문에 기본 4일은 다 당연히 더 줘야 되고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며칠씩 1일씩을 가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를 해서 날짜를 정할 수도 있어. 합의를 했을 때는 이 합의한 기간에 따른 것이 원칙이 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무슨 기간? 측량 기간이 되어야 하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 기간이 돼야 되니까 16일로 합의를 했으니까 16 곱하기 4분의 3 16 곱하기 얼마? 4분의 1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각각 12일, 4일이 나와야 되니까 3번 딱 찍어줘야 돼. 그죠? 딱 찍어줘야 돼. 12번의 정답 3번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적 부분 요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정도라면 한 10개 이상 맞춰줘야 돼. 13번 한번 가봅니다.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조금 까탈스럽네. 그죠? 유효요건도 26회 때까지 출제가 됐으니까 한 3년 건너뛰어서 나올 때도 됐지. 1번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족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놔야 돼? 말소 회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빨리 권리를 회복시켜 놔야 돼요. 회복된 놈은 종전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될 거야. 1번 질문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봐요.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그 당사자 간에 적법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종전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자가 취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종전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시를 하고 있는 거야. 3번 질문 맞네. 4번 중간 생략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실질법상의 요건은 최소한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죠? 4번 질문도 맞아요. 5번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재와 대지의 지분이 표시가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기록 및 그 인근의 유사한 건물의 전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해당 등기가 당해 건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5번은 우리 대법원이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흔히 동일성의 법리 그래요. 뭐라고요? 동일성의 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3, 4번 질문 다 맞아요. 그죠? 그래요. 2번이 틀렸을 텐데 2번 가보죠.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기로 암만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 등기 유용의 합의를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없는 이유는 멸실된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멸실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 사이에서 동일성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아무리 유용하기로 합의를 해봤자, 그죠? 그 유용에 대한 합의를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역시 동일성의 법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3번에 틀린 정답은 2번이야.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네. 14번 문제, 그죠? 상식에 관한 문제야. 등기부 양식 중 강란을 기록한 것이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 전산 등기부의 경우 두지 않는 란 한 놈만 골라주시오. 전산 등기부에 표시번호란 순위번호란 당연히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번호란 건물 내용란 다 기록이 됩니다. 등기 번호란 그래요. 그러게요. 등기 번호란은 수기식 장부에는 기록이 되는데 전산 등기부에는 기록되는 사항이다, 사항이 아니다.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의 고유번호가 기록이 되도록 돼 있어요. 14번에 두지 않는 나는 2번 등기 번호라냐. 15번 가보죠. 다음 중 등기 아니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죠? 2번 가봐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이 등기가 가등기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라면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가 될 거야. 등기안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돼요. 그죠?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용 부분이란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를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 말소는 등기안이 직권으로 하도록 돼 있네. 3번 질문도 맞아. 그 다음에 4번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수용 토지상에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니까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될 테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죠? 직권으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래서 2, 3, 4번쯤은 전부 다 등기한의 직권에서 격려가 되는 등기야. 1번은 직권에서 격려가 되는 등기가 아니고 당사자의 공동신청에서 떨어지는 등기일 거야. 1번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환매 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로 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적법한 등기야. 그죠? 이건 효력이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 아닌 지 멋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모여서 공동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의 공동신청에서 떨어지는 등기야. 그죠? 그래서 1번은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니까 15번의 정답 1번. 그죠? 그 다음에 16번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래요. 요거는 28회 때까지 우리 출제자가 자주 언급을 했던 문제야. 한 3년 건너뛰었으니까 이것도 물어볼 때가 되긴 됐어. 그죠? 1번 뭐 법률은 알 것도 없고 서울시 사고대책본부 그래요. 서울시 사고대책본부는 사고가 종료가 되면 그죠? 즉각 해산 절차에 돌입하는 임시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 사고대책본부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요. 1번쯤은 틀렸네. 당사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가봐요. 3번하고 5번 가보면 뭐 누가 설치했는지 누가 경영하고 있는지는 그건 알 필요 없어. 그죠? 3번 학교고 5번도 뭐야? 학교야.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그러면 학교는 국립학교라면 국가 명의, 공립학교라면 해당 지자체 명의, 사립학교라면 재단 법인 명의로 그 사립학교를 개인이 설립했다 그러면 설립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3번, 5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재앙경유회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대한민국 재앙경유회라고 한다면 사단법이냐?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경유회가 아니고 경유회 지부 또는 지회야. 그죠? 지부나 지회는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어. 이것도 임시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부나 지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요. 1, 3, 4, 5번쯤은 전부 당사자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2번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중후관청으로부터 인가를 취소당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은 우리 대법원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을 취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은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은 없지만 우리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은 있어서 그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2번 딱 찍어줘야 돼. 17번 갑니다. 등기 의무자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는 인수인이 아니고 설정자야. 설정자입니다. 즉 설정자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만 이탈했을 뿐이지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인수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1번 제면 맞아요. 2번 원인 무효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의 양수인뿐이라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입장이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피담보 채무의 소멸 또는 원인 무효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플러스는 설정자 또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입니다. 맞네요. 설정자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설정자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어요. 5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권리자인 설정자와 의무자인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근저당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추심 채권자는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의 입장에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맞네요. 그죠? 그래서 1, 3, 4, 5번 지문이 다 맞는 지문이야. 2번이 틀렸을 텐데, 우리 민법 591조에서는 환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치 거기 2번처럼 환매 기간을 연장할 때 의무자는 환매특약부 매매 매도인이다. 그죠? 여긴 환매 기간 연장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등기는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18번 한번 가보죠. 그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24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뭐 그러면 그 이유로는 아예 안 나오냐. 그죠? 그 이유로는 낱개의 지문으로 작년도까지 출제가 됐으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그 답 한 문제짜리야. 그죠? 한 문제짜리.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래요. 1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확정증명서 말고도 송달증명서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있다 없다? 확정증명서는 제공하는 건 맞는데 송달증명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송달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기 때문에 송달증명서는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1번 지문 틀렸네. 그 다음 2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판결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만을 의미하는 거 요까지는 맞아요. 여기에는 공정증서도 포함이 된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증서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2번 지문도 틀렸네요. 공정증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어서 승소한 원고가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패소한 피고는 그 판결에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없어요. 패소한 피고는 확정 판결 정본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어서 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될 수 없어요. 3번 지문도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비록 형성 판결이지만 이 판결은 효력이라는 면에서 이행 판결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행 판결성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원인일자는 판결의 선고일자가 되는 게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일자, 확정일자 그래요. 확정일자가 원인일자가 되니까 5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래서 1, 2, 3, 5번 지문에 틀렸으니까 18번의 옳은 정답은 4번이 될 거야.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의 경과에서 그 소멸시가 완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등기 신청권은 공권이란 말이야. 공권이란 권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래요. 18번의 정답 4번. 19번 다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그래요. 2번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합병,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이야. 그죠? 이거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3번은 혼동말소야. 근저당권자가 이번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했다라고 하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누가 소유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그러니까 3번은 혼동 말소 그러지. 그 다음에 4번은 행불 말소야. 그죠? 이거 단독 말소입니다. 등기한 권리가 어느 자의 사망을, 행불 말소가 아니고 사망 말소네. 사망 말소야. 사망으로 소멸함에 따라 말소 등기 신청, 단독 말소야. 5번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기업자만으로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그래요. 2, 3, 4, 5번쯤은 전부 단독이니까 1번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되겠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사망을 해서 포괄 승계에 인해한 등기 신청. 그죠? 이건 단독이 아니고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포괄 승계에 인해한 등기 신청은 매년 출제가 되는 지분이야. 19번의 정답 1번. 그죠? 20번 가보죠.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이것도 매년 한 문제짜리야. 작년도 30일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물어볼 차례야. 그죠?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불분할 약정 등기 신청은 우리 민법 268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야. 2호 각하사유에 해당되네. 2번 공동상속인 중 일배자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 그죠? 이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29조 2호 각하사유에 해당되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자체가 힘이 센 권리야. 구태여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요. 3번도 29조 2호. 5번 가봅니다.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5번도 우리 민법 303조 2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야. 29조 2호. 그죠? 사유에 해당돼. 1, 2, 3, 5번이 29조 2호 각하사유에 해당되니까 4번 딱 찍으면 되겠네.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신탁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건 각하사유에 해당되긴 되는데 29조 2호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건 29조 제5호. 그죠?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아야 되는 5호 각하사유에 해당되니까 4번 딱 찍어줘야 돼요. 21번. 그죠? 20번의 정답은 4번이야. 21번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곳을 골라주시오. 2번 가보죠. 수용으로 인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는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수용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최초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얘가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용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2번 지문 틀렸고 3번 미등기 토지의 토지 대장상 소유자인 갑회사가 을회사에 흡수 합병이 된 경우 갑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을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게 아니고 을회사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니까 3번 지문 다 틀렸어. 4번 토지 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장 등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확인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4번 지문 더 틀렸어. 5번 미등기 토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2, 3, 4, 5번 지문 다 틀렸으니까 21번의 옳은 정답 몇 번? 1번.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21번의 정답 1번. 그죠? 22번.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즉 사업 시행자만으로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99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됐네. 1번 지문 맞고 2번 수용 토지상에 있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적에 당연히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기한이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2번 지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는 수용의 재결일자를 기록할 게 아니고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그죠? 개시일이 원인일자가 되는 이유는 이 날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지문도 맞지. 그 다음에 5번 재결일 이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수용의 개시일 이전 동그라미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랄지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유리한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맞네요. 그죠? 예, 그래서 1, 2, 3, 5번 지문 맞고 4번이 틀린 정답이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 23번 가보죠.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 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그죠? 1번 지문 맞는 지문이네.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특정 채권임을 요하나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특정물의 급부나 종류분의 일정량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즉 종류 채권이라도 상관관계는 없다는 얘기야. 다만 담보 실행 시 금전 채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 평가액을 필요적 정보상으로서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어쨌거나 2번 지문도 맞아. 3번 피담보 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 양도나 그에 따른 등기는 우리 민법 361조 수반성의 취지에 위반이 되는 등기 신청이니까 인정되지 않아야 돼. 그죠? 3번 지원도 맞고 4번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 관계일지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1, 2, 3, 4번 다 맞네. 5번 영유아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이야. 그죠? 사설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5번 지문이 틀렸지. 또 마지막 문제 24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는 1번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죠? 거기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1번 질문 맞아요. 2번 가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2번 질문도 맞네. 3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가처분 명령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를 행해지는 게 아니고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3번 질문 틀렸어요. 그죠? 4번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 변동적 효력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 소급하는 것은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라는 얘기지. 4번 지문도 맞죠. 5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한 중간 처분의 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아요. 1, 2, 4번 지문이 많으니까 24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이 틀린 정답이야.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18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첫 번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 4회 모의고사는 4기 진작천에서 대단히 쉽게 출제를 한 거야. 한 18개에서 20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